아버지, 평생 형편없는 월급쟁이로 살면서 대체 뭘 남기셨습니까? 태수의 냉정한 목소리가 칠순 잔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친구들 아버지는 다 성공한 사업가들인데 난 월급쟁이 아들이라고 항상 주눅 들어야 했어요. 영호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짝! 태수의 손바닥이 아버지의 뺨을 세게 때리는 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김영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진 것은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었죠. 칠순 잔치.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그에게는 생전 처음 맞는 큰 잔치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시원한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았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 정숙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도 오늘은 긴장되는 모양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래.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영호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영호는 새로 맞춘 한복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고름을 매면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오늘은 왠지 젊어 보였어요. 70년을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면서도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정숙이 남편의 옷고름을 다시 한번 매만져 주었습니다. 평생 이런 잔치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이뤄지네요. 영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고마워.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부부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앞에는 이미 김영호 칠순 잔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현수막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자신의 이름이 저렇게 크게 써진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벌써 일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고 각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와 꽃 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무대에는 큰 화환들이 진열되어 있고 정면에는 영호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 태수가 가족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이 어딘지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 소연은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녀 민정이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정이가 달려와 영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잔치날이에요? 그래, 우리 민정이가 제일 예쁘네. 영호는 손녀를 들어 올리며 볼에 뽀뽀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회관 안에 울려 퍼졌어요. 태수는 아버지에게 다가와 딱딱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소연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축하드려요. 오늘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정말 좋네요. 얼마 후 둘째 도연이 도착했습니다. 의사인 도연은 늘 바쁜 일정 때문에 가족 모임에 늦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일찍 왔어요. 아버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칠순까지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의 진솔한 인사에 영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들, 사촌들, 동네 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축의금을 전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영호야, 정말 오래 살겠다. 70이면 이제 시작이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라 복을 받으시는 거야. 영호는 한 분 한 분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을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악수를 나누며 반가운 재회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회관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앉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영호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어떤 테이블에서는 근황 얘기가 오가고 있었죠. 형님, 정말 축하합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이런 잔치를 해야겠어요. 동생이 말하자 영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가족들이 건강한 게 제일이지. 주방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숙은 다른 친척 아주머니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정숙에게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걱정 말아요.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음향 상태를 확인하는 소리가 회관 안에 울렸어요. 곧 잔치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가족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모여준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면서 특별한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고 큰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축하해주니 마음이 벅찼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동생 도연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어색한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소연은 남편의 기분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민정이만 할아버지 곁에서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었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관 안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영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0년 인생의 축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호님의 칠순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인사말과 함께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메웠고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축사였습니다. 오랜 친구인 박 사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영호 형과는 40년 지기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죠. 이런 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진심이 담긴 축사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동창회 대표, 동네 이장님의 축사가 계속되었어요. 모두 영호에 대한 칭찬과 축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영호는 감격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이제 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부인 정숙님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숙이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40년 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 묵묵히 일해주신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의 진솔한 말에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어요. 영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녀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큰아들 태수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태수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관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축하 인사를 기대하며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태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축하의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영호의 큰아들 태수입니다. 영호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정숙도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칠순을 축하한다고 해야겠죠? 태수의 말에서 비꼬는 듯한 톤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색해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태수야. 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태수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형편없는 월급쟁이로 살면서 대체 뭘 남기셨습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회가 난 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집 한 채 제대로 못 사고 사업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저 남의 밑에서 고개 숙이며 살아온 인생이 뭐가 자랑스럽다는 겁니까? 태수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연이 황급히 일어나 형을 말렸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만 태수는 동생을 뿌리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들이야. 큰 회사 사장들이고. 그런데 난 월급쟁이 아들이라고 항상 주눅 들어 살아야 했어. 태수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만해. 영호가 마침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에게서 말이죠.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학부모 모임 가면 다른 애들 아빠는 다 사장님인데 난 우리 아빠가 그냥 회사원이라고 말해야 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아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당황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칠순 잔치를 해요? 체면 칠해하려고 빚까지 내서 이런 잔치를 하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태수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가고 있었어요. 형, 정말 그만해. 도연이 무대로 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회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영호는 무대 앞에 서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애써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평생 꿈꾸던 칠순 잔치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숙이 남편에게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족석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소연이 남편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럼 음식을 들기 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었습니다. 회관 안에 무거운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태수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인해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수군거렸고 어떤 분들은 이미 자리를 뜨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가족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형편없는 월급쟁이, 뭘 남겼습니까?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말이죠. 정숙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말아요. 태수가 요즘 힘든 일이 있나 봐요.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태수의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도연은 형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형, 도대체 왜 그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태수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휴식 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회자가 어색하게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손님들은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영호야. 먼저 가봐야겠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영호는 떠나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꿈꾸던 칠순 잔치가 이런 식으로 망가질 줄 몰랐어요. 남은 손님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죠. 할아버지, 왜 울어요? 민정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영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민정아. 할아버지는 안 울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남편 태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했어요. 아버님께 사과드려요.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이때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건배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호님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모두 잔을 들어주세요.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노력이 역력했어요. 사람들이 어색하게 잔을 들었습니다. 영호도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잡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축배가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김영호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영호에게 건넸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의 칠순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어요. 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영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별 볼 일 없이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아, 영호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연도 아버지의 말에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태수만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건배하겠습니다. 영호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사람들이 억지로나마 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축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호가 잔을 들어 올리며 내 자식들아, 고맙다라고 말하는 찰나, 태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수에게 집중되었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성큼 다가갔어요. 영호는 당황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뭐 하는 거야? 정숙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태수가 외치며 아버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손바닥이 뺨에 닿는 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영호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술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간 회관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어머나, 세상에.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때리는 아들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연이 황급히 달려와 형을 붙잡았습니다. 형, 미쳤어? 아버지한테 손을 어떻게 대? 하지만 태수는 흥분 상태였습니다. 이제 다 끝장이야. 태수가 외쳤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그림자로 평생 살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정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회관을 가득 메웠어요. 소연이 얼굴을 가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 연신 사과하며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영호는 뺨을 부여잡고 서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친자식에게서 말이죠. 회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은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축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영호의 칠순 잔치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회가 나는 순간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수의 손바닥이 아버지 뺨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때리는 아들의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영호는 뺨을 움켜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육체적인 충격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말이죠. 아버지, 정숙이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남편을 부축하며 연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 제정신이야? 도연이 태수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한테 손을 어떻게 대? 의사인 도연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형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상태였어요. 왜? 뭐가 잘못됐어?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말하고 싶었어. 태수야. 한 친척 어르신이 일어나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손을 대면 어떡해. 하지만 태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민정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왜 울어요? 아이의 순수한 울음소리가 회관을 가득 메웠어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모든 게 무서웠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그림자였어. 태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평생 아버지 때문에 주눅 들고 살았다고.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영호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직 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물리적인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컸습니다. 이제 다 끝장이야. 태수가 계속 외쳤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초라한 인생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영호야. 집에 급한 일이. 먼저 가봐야겠다. 모두 변명을 대며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이런 가족 싸움을 보고 있기가 민망했던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숙이 떠나는 손님들에게 연신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손님들이 자리를 뜬 후였어요. 도연이 형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형, 나가자. 더 이상 창피 주지 마. 하지만 태수는 버텼어요. 창피? 누가 누구한테 창피를 줬는데? 태수가 도연을 밀쳐냈습니다. 평생 창피한 건 나였어. 아버지 때문에. 영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족했니? 아들을 바라보는 눈에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부족했냐고요?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다 사장님이고 성공한 사람들인데 우리 아버지만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학부모 모임 가면 항상 주눅 들어야 했다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니? 영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너희들 위해서 뭘 했어요?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집 한 채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고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사준 차 타고 다니는데 난 버스 타고 다녔어요. 주변에 남아있던 친척들이 태수를 말렸습니다. 태수야, 그만해라.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태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소연이 아이를 안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이 계속 소리치는 걸 듣고 들어온 거였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태수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시집 올 때 얼마나 실망했어. 시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걸 알고. 소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남편이 부끄러웠습니다. 영호는 아들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아버지였던 거였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겁니다. 할아버지. 민정이가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파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영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정숙이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정숙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회관은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잔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남은 건 산산조각난 가족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이제 알았죠? 이게 현실이에요. 아버지의 초라한 인생이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말이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모두 사실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70년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부족한 아버지였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에게는 창피한 존재였던 건가요? 도연이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형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겁니다. 태수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한 번 터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도연아, 너도 솔직히 말해봐. 동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도 아버지 때문에 창피했던 적 없어? 형, 정말 그만해요. 도연이 일어나 형을 마주봤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희생?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희생이야? 그냥 능력이 없었던 거지.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친구들은 다 외국 유학 보내주고 좋은 차 사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뭘 받았어? 이때 태수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너 알지? 아버지가 집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하는지.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도연을 쏘아봤어요.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형,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아버지는 집도 땅도 결국 너한테 주려고 했잖아. 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너만 특별 대우 받는 거야. 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야, 그게 아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태수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난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늘 두 번째였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숙이 아들을 말렸습니다. 태수야, 그런 게 아니란다. 아버지는 너희 둘 다 똑같이. 하지만 태수는 어머니의 말도 끊었어요. 똑같이요? 태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도연이는 의대 보낼 때 온 집안이 난리였는데 내가 취업할 때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도연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형, 그때 제가 공부를 더 잘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형도 좋은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좋은 회사?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그 좋은 회사에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알아?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태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난 그 좋은 회사에서 매일 굽신거리며 살고 있어. 태수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상사들한테 아부하고 접대하고 그러면서도 월급은 턱없이 부족해. 영호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태수야,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다고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갑자기 왜? 회사에서 돈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태수가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큰 거래처 접대비가 부족해서 회사 돈을 잠깐 빌렸었는데. 뭐? 도연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형, 설마. 맞아. 회사 돈을 유용했어. 태수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무산되면서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됐어. 회관에 남아있던 몇몇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회사 돈을?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영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태수야, 그럼 지금 감사가 들어와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고발당해요. 그럼 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소연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 안 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민정이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온 거야. 태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런 초라한 잔치나 벌이고 있으니까. 영호는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3천만 원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정숙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돈은 없었어요. 칠순 잔치 비용도 빠듯하게 마련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태수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아들이 공경에 처하면 척척 해결해 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능력도 없어. 도연이 형을 타일렸습니다. 형,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거절당했어. 친구들한테 빌려달라고 했는데 다들 회피해.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영호는 아들의 처지를 알고 나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돈은 없었어요. 태수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뭐요?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칠순 잔치예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다. 영호가 드디어 목소리에 힘을 넣어 말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효심이다. 태수가 아버지를 쏘아봤습니다. 효심이요? 그런 걸로 빚을 갚을 수 있나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영호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내가 모르고 있구나. 회관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가 드러난 거였어요. 태수의 절망적인 상황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처지를 알게 된 지금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맞을 줄 몰랐습니다.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태수야, 영호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회사 돈을 잘못 쓴 건 아버지 탓이니? 태수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처음으로 말이 막혔어요. 지금까지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만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서 가르친 게 그거니? 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려우면 가족에게 먼저 상의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왜 남의 돈에 손을 댔어? 정숙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호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연이 형과 아버지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형,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먼저 얘기했어야죠. 가족끼리 해결할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해결할 방법? 태수가 다시 격해졌습니다. 너희들한테 무슨 방법이 있어? 아버지는 퇴직금도 다 써버리고 너는 의사라지만 이제 막 시작한 거고.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가족한테는 말했어야죠. 혼자서 그런 큰 결정을 어떻게. 남편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말하면 뭐해? 태수가 아내를 쏘아봤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없잖아. 돈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영호가 한 걸음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태수야,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니? 또 시작이네. 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면 뭐가 달라져요? 감정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다. 영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뭘 하며 살았는지 내가 정말 모르니? 회관에 남아있던 몇몇 친척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의 깊은 갈등을 보는 게 민망했지만 쉽게 자리를 뜰 수도 없었어요.
저는 압니다. 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걸. 큰 집도 좋은 차도 많은 재산도 없다는 걸.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태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게 있다. 영호가 가슴을 쳤습니다. 이름이다. 명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온 이름 말이다.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이름, 명예, 그런 걸로 뭘 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더럽히고 있구나. 영호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김영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내가 직접 더럽히고 있어. 정숙이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평생 온순했던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보니 놀라웠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뭔가 결심한 것 같았어요. 영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텅 빈 회관, 흩어진 음식들,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의 당황한 표정들. 자신의 칠순 잔치가 이렇게 망가진 현실을 똑똑히 봤어요. 내가 70년을 살면서 영호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남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게 내 자랑이었어. 태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영호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가난해도 별 볼 일 없어도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다. 그게 내가 너희들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거였어.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넌 그걸 이해하지 못했구나. 영호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명예가 더 소중하다는 걸. 소연이 민정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남편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걸로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태수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이상적인 소리만 하면 뭐해요? 현실? 영호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만든 현실 말이니? 회사 돈을 함부로 쓰고 그걸 아버지 탓으로 돌리는 게 현실이니?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그런 짓을 했니?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한테 그런 걸 가르쳤니? 회가 나니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호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태수도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너한테 물려준 건 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직함이었다. 성실함이었다. 그런데 넌 그걸 다 버렸구나. 민정이가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무거운 대화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슬프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결심했다. 영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할 거다. 정숙이 남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실망과 결연함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이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버지, 뭔가 결정하신 게 있으세요? 영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회관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칠순 잔치는 이미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회관 안에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결연한 표정을 본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어요.
태수도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처음으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형도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하지만 영호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떨쳐냈어요. 도연아, 영호가 둘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형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몰랐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이 당황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영호가 회관을 둘러봤습니다. 남아있는 친척들을 한 명씩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로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숙이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뭘 말하려는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도연아, 영호가 다시 둘째를 불렀습니다. 내가 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이제 말해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수가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형. 도연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강한 눈빛을 받고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태수가 다가갔습니다. 형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거 한 달 전에 들었어요. 도연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형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소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도연 씨한테 말했다고? 남편이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고 시동생에게 먼저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태수가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돈을 빌려주고 싶었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각 개업한 상태라 그런 큰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했죠. 다른 방법? 영호가 물었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도 상황을 설명하고 다 같이 해결책을 찾자고.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거절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데? 아버지한테 무슨 면목으로? 그래서 다른 짓을 한 거야? 영호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남의 돈을 훔친 거야? 훔쳤다는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거예요. 태수가 변명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갚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건 형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형한테 말했어요. 그런 위험한 방법은 쓰지 말라고. 소연이 남편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아내인 나는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태수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정이도 있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도연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이 저한테 한 얘기가 더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형이 빚이 회사 돈 문제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도연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아, 그만해.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야? 영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형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손해를 봤어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얼마나?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억 원 정도.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관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사 돈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빚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이어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수야, 그게 정말이니?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소연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망한 거네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정이는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예요. 태수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칠순 잔치나 벌이고 있으니까 그게 아버지 탓이야? 영우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도박을 한 것도 아버지 탓이고 회사 돈을 훔친 것도 아버지 탓이야? 도연이 추가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저한테 한 말이 또 있어요. 태수가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너 진짜 그만둬. 뭔데? 영우가 다그쳤습니다. 형이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도연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도장을 몰래 가져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집 문서도.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제가 말린 거예요. 영호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했다니. 아들이 이렇게까지 했을 줄 몰랐어요. 태수야.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니?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그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영우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으면서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 부모 집까지. 태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영호는 이제 모든 걸 알았습니다. 아들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는지도 말이죠. 이제 다 알았다. 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어떤 놈인지. 태수는 더 이상 아버지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영호는 아들의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태수의 배신, 거짓말, 그리고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던 계획까지. 70년을 살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남편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영호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놓았어요. 괜찮습니다. 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요.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소연은 민정이를 안고 울고 있었고 친척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영우가 천천히 회관안을 둘러봤습니다. 흩어진 음식들, 텅 빈 테이블들, 바닥에 떨어진 꽃잎들. 자신의 칠순 잔치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도연아, 영우가 둘째 아들을 불렸습니다. 고맙다. 진실을 말해줘서.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형을 배신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니다. 영우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거다.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니까.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영우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태수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영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말은 이미 충분히 들었어. 영우는 주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남아있는 친척들, 정숙, 도현, 그리고 구석에서 울고 있는 소연과 민정이까지 모든 사람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영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로 불편하셨을 텐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호야. 한 친척이 말을 걸려 했지만 영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영호가 계속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오늘처럼 부끄러운 날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처럼 많은 걸 깨달은 날도 없었습니다. 정숙이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영호는 민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민정아, 영호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이리 와. 민정이가 망설이다가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영호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정아, 무서웠지? 흥. 민정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다들 싸워요? 영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래. 민정이한테 미안해.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민정이가 할아버지의 뺨을 만졌습니다. 여기 왜 빨개요? 영호는 손녀의 순수함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민정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걸 알려줄게.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란다. 영호가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 돈을 주거나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게 효도가 아니야. 태수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효도는 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작은 마음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큰 효도란다. 민정이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영호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이 진짜였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영호는 민정이를 내려주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태수야.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평생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다는 걸 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큰 집도 좋은 차도 많은 용돈도 주지 못했어.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한테 준 게 하나 있다. 영호가 계속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법이었어.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법이었어. 아버지.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그걸 다 버렸구나. 영호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돈이 더 중요했구나. 소연이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소연아, 영호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정이 잘 키우면 돼. 도연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정말 괜찮아. 하지만 도연이 걱정했습니다. 오늘 칠순 잔치는 망가졌지만 영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중요한 걸 얻었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영호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평생 함께 해줘서.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내가 자랑스럽다. 의사가 된 것보다 정직한 아들로 자란 게 더 자랑스러워. 마지막으로 민정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민정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건 돈이 아니야. 사랑이야. 진짜 사랑. 영호는 회관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망가진 잔치였지만 진짜 소중한 걸 찾은 하루였어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생일이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의 칠순 잔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어요. 존엄과 사랑을 지켜낸 영호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